타인의 삶을 사느라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는 않았나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맞춰주느라 혹은 이렇게 눈치 보느라고 정작 내 감정과 생각과 상태에 솔직하지 못했다면 이거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 용기만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상을 사는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아줌마가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께 저를 열어볼 수 있다는 용기 자체, 이걸 얻은 것만으로도 효과가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누군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담담히 자신만의 답을 채워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은 기대 이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에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이거는 누구보다도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깊이 있게 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저는 삶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혼자서 시작하기 좀 멋쩍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매일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을 받아보시면서 인터뷰로 피드백을 받는 모임이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나를 열어볼 수 있는 용기 하나면 되거든요. 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잘 알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를 잘 표현할 줄 안다고 해서 다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근데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홀로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심리 상담이나 검사를 받거나 명상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를 그냥 경험하기만 하거나 나에 대한 정보를 쌓아서 이렇게 축적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뭔가 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생각만 한다고 해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붙잡기 위해서 누군가는 확언도 하고 필사도 하고 메모도 하지만 이게 그냥 외부에서 배운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만 남는다면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삶의 이야기와 맥락 없이 정보만 남는 거는 사실 내 거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진짜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 깨어날 겁니다. 그 가능성을 끌어내는 도구가 자기서사 글쓰기 또는 자기 표현적 글쓰기예요. 글은 그러한 생각의 과정을 더욱 선명하게 기록하고 훈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인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 일상을 혹은 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의 빈도와 깊이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일상에서 자신의 삶을 직접 소재로 삼아서 재구성하고 의미화해서 서술하는 이 글쓰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거죠. 이야기는 나와 이야기가 분리가 되면서 어느 일정한 이런 긴장감이 유발이 되거든요. 과거의 경험을 현재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현재의 관점에서 그걸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자신을 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자기 삶에서 자기를 소외시켰던 내가 삶의 주체로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혹은 삶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나를 표현하고 또 나를 알아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글쓰기를 정신과 치료 방법으로 사용한 역사가 무려 20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전미 시문학 치료학회와 독일의 프리츠 펄스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글쓰기에 따른 실제 효과를 연구하고 입증하는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글쓰기를 통해서 내면이 안정된 환자들이 전반적인 신체 면역력 또한 증가했다는 효과도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글쓰기는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서 글을 쓰는 동안 자신이 직접 자기를 이렇게 대면을 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모습에 내가 되어가고 싶은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곧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선명하고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서사 글쓰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뭐 독서를 통한 좋은 인풋을 쌓는 것도 좋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좋은 강연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책 속에는 길이 없다. 책 속에는 책 쓴 사람의 길만 있다. 자신의 길은 자기에게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플라톤은 플라톤대로 살아서 플라톤이 되었고 공자는 공자대로 살아서 공자가 된 것이고 우리가 고전을 읽어서 과거의 사람의 생각에 종속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오로지 나답게 나처럼 살기 위해서 고전을 이용하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의 모습, 사회의 관념, 누군가의 생각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내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고유한 이 욕망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점차 예민해지는 걸 느껴요. 이 예민함이 현실에서 존재하는 여러 이 불편함을 감지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까지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의 길을 찾기 위한 단서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궁금해해야 하고 또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더 나답고 솔직하고 온전한 답을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제니스 페니베이커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치유를 목적으로 글쓰기 방법을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최소 4일 이상 한 번에 최소 20분 이상은 멈추지 않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사실적으로 쓰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덧붙여서 글쓰기를 할 때 진짜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의도나 판단 없이 무작정 그냥 3페이지 분량의 글을 써내려가는 모닝 페이지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형식이나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떤 무의식에 가까운 상태에서 모든 생각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늘 하던 생각의 제자리를 그냥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나 성장이나 성숙이나 승화 없이 그냥 오늘 뭐 했어? 이거 했어? 누구 만났고 뭐 먹었어? 근데 이런 나열에 지나지 않는 그냥 일기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인터뷰하듯이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자신을 객관화해서 나는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표현하다 보면 훨씬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혼자서 할 때는 이렇게 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뭔가 어려운 게 막히는 게 있죠, 우리가. 내가 나한테 궁금한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궁금한 것마저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탐색하기 좋은 글쓰기 질문을 매일 배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그저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로 물꼬를 트면 어느새 나도 몰라 나의 숨겨진 이야기가 고구마 줄거리처럼 주렁주렁 따라 올라오게 될 겁니다. 프레임의 저자 최인철 교수님은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달리하라고 하셨거든요. 질문이 달라져야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은 자기 발견을 위해서 스스로 셀프 인터뷰하듯 글을 쓰는 공간과 시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들여다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함께 고르고 가다듬어가며 글을 쓰고 함께 읽고 실제로 인터뷰하는 과정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지만 사는 동안 진짜 딱 하나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두 소우주와 같은 존재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입체적인 서사 없이 평평한 정보로만 남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력서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나간 자리에 이력서 대신에 문학과 시 한 편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재로 이런 메일의 글이 쌓이면 인생의 3가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효능감, 즉 자신에 대한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높아져요.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 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숙해집니다. 세 번째, 글을 쓰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글감으로 관찰하는 새로운 관찰력과 관점이 생겨납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면 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일어나실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굉장히 작고 사소한 시작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해외 나와서 언어도 문화도 낯선 곳에서 어린 새 아이를 키우는 그냥 전업주부예요. 모든 시선과 감각이 바깥으로 다 향해 있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잘 적응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과 컨디션을 잘 맞춰주는 거, 누군가를 안전히 보살피고 지키는 게 제 일상이 되어서 뭔가 치우고 닦고 채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 반복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방인처럼 사는 이곳에서 내 존재가 날이 갈수록 더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우울하고 무기력해졌을 때 또 코로나가 왔습니다.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나를 잃어버리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스스로를 발견하는 저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1시간씩 일어나서 나를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딱 미친 사람 같긴 한데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했냐고요? 300일 동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고스란히 쌓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막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고 부끄럽기도 한데 그때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의 저에게는 되게 선물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를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라이브를 같이 보고 들어주신 분들과 이 내적 친밀감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과 나누었던 질문의 주제가 자기다움, 나다움, 진짜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그때 진짜 제대로 느꼈어요. 아마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나다움을 발견하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나 사이의 균형을 잡으려고 계속 무던히 또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균형은 중심을 잘 잡을 때 이루어져요. 마음의 가장 중요하고 무겁고 단단한 중심은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더 이상 나는 뿌옇거나 희미하지 않았어요. 나의 언어가 더 선명해지고 또 내가 느끼는 내가 괜찮은데?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같은 일상을 사는데도 보이고 들리는 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상을 사는 평범한 이 아줌마가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 앞에 나를 열어볼 수 있다는 거, 이 용기를 얻은 것만으로도 저는 이 글쓰기의 효과가 엄청나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비하지 말고 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인생의 배경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 속 이야기의 주인공인 내가 어떤 인물이 되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답게 기쁘고 유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누르시고 다음 소식을 가장 빠르고 쉽게 받아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